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동남아 축구계에 또 한 명의 한국인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베트남의 파파 박항서 감독부터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 그리고 이제는 식사마로 불리는 김상식 감독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시장에서만 통하는 우리 한국 지도자들만의 특별한 성공 공식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15년이 넘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국인 감독 신드롬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불씨를 담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이 필리핀을 꺾고 동남아시안 게임 결승에 진출한 일입니다. 김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 팬들은 승리의 희열과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베트남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낼 정도입니다. 작년 숙명의 라이벌 태국을 꺾고 베트남의 AFF컵 우승 트로피를 안겼던 그가 이제 U23 대회까지 재패를 눈앞에 두자 현지 언론에서는 식사마 열풍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 성공 신화, 대체 이 K 감독 매직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첫 번째 핵심은 유럽 감독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조합. 바로 강철 규율과 아버지 리더십의 공존입니다. 우선 훈련장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호랑이 감독입니다. 한국 특유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빈틈없는 전술적 규율을 팀에 그대로 이식합니다. 나태함은 1%도 용납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100%의 노력을 요구하죠. 이는 그동안 체력과 조직력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동남아 팀들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라운드를 벗어나는 순간 이들은 180도 달라집니다. 선수들에게는 엄한 스승이 아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큰형처럼 다가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아시아의 정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승리의 순간에는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라커룸 전체를 하나의 끈끈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괜히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파파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군대와 같은 강철 규율과 가족 같은 따뜻한 정서의 결합. 이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가지 가치가 만나 강력한 힘과 끈끈한 결속력을 모두 갖춘 무서운 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K감독 성공 신화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규율과 정,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도를 바꾸는 두 번째 결정적 요소, 저는 그것을 내목할 정도의 실리축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들은 동남아의 뜬구름 잡는 축구 철학을 설파하러 간 낭만파 시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한 전략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수들의 장단점을 칼같이 분석해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맞춤 옷을 입힙니다. 동남아 선수들이 발재가는 좋지만 체력이 약하고 경기 막판 집중력에 떨어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박항서 감독이 선보였던 선수비 후역습 축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기는 축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김상식 감독의 인터뷰가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결승 상대를 앞두고 과거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인도네시아와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야 한다, 이 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K감독들이 동남아에서 연전연생하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한 손에는 군대와 같은 강철 규율을, 다른 한 손에는 가족 같은 따뜻한 리더십을 쥐고 그 머리에는 냉철한 실리 축구라는 전략을 탑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남아 축구의 고집병,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는 완벽한 처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복이 심한 선수들의 정신력, 둘째, 90분 내내
유지되지 못하는 전술적 규율입니다. 우리 감독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해결해 버립니다. 강한 훈련과 규율로 팀의 하드웨어를 단단하게 만들고 아버지 같은 리더십으로 선수들의 정신력, 즉 소프트웨어를 무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독들은 그들에게 단순히 공을 차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법, 승리하는 DNA 그 자체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오늘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동남아에서 펼쳐지는 한국 감독들의 성공 신화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반짝이는 마법이나 일회성의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와 전문성 그리고 정신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하나의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유럽, 남미 출신 감독들이 동남아시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선진적인 전술 이론을 가져왔을지는 몰라도 선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투혼을 이끌어내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이질감 앞에서 그들의 전술파는 힘을 잃기 일쑤였죠. 하지만 우리 K 감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술만 수출한 게 아닙니다. 경기 종료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던 팀의 폐활량을 바꾸는 체력 훈련을,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던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꾸는 정신력 교육을,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승리 DNA를 바꾸는 자신감까지 하나의 토탈 솔루션을 이식한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제 한국인 감독이라는 이름은 동남아 축구계에서 하나의 품질 보증 마크, 즉 성공 보증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협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팬들이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팀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현상의 정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우승컵 몇 개를 더 안겨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끄는 팀들끼리의 치열한 라이벌 구도는 동남아 축구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축구장을 넘어선 최고의 문화 외교관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축구를 통해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를 놓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위대한 감독이란 전술도표를 잘 그리는 사람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죠. 그리고 다음 신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